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이제는 스마트폰에 이어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몰락 시작 3분기 이동 통신장비 1위 노키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웨이의 두 축이 있죠. 첫 번째는 스마트폰, 두 번째는 통신장비.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완전히 저물어져 가고 있죠. 내년에는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굉장히 작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거의 몰락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산소호흡기를 좀 대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화웨이의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전히 화웨이의 점유율은 2, 3위로 왔다 갔다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점유율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가고 있죠. 화웨이의 3차 제재 이후 그 존재감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아예 국가에 팔았어요. 내년부터 국가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스마트폰 관련 사업은 지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의 제재가 약해지면 다시 아너 브랜드와 화웨이가 다시 합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화웨이도 중국 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아너 브랜드를 샀던 국가도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다시 키우려고 생각만 한다면 다시 합칠 가능성도 저는 항상 인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스마트폰 기업으로서 화웨이는 살려준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여전히 살아만 있어야 그 소비 위치로, 예, 지금 하이실리콘이 거의 망가지기 일보 직전이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실하게 누르고, 그리고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대주겠다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웨이를 미국의 종속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5G에 관련된 어떤 것도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 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스마트폰 분야에서 한정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퀄컴, 5G를 제외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수출 허가가 지금 승인이 된 상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올레드 공급에 대해서 허용이 됐어요. 물론 올레드가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기 때문에 올레드에 대해서 공급 허용이 돼 있고, 세 번째 소니. 이미지 센서의 공급이 허용이 됐는데 고퀄리티의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전체 이미지 센서는 공급이 되진 않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 센서는 공급이 허용이 된다. 말하자면 지금 4G를 통한 어, 지금 제품 생산은 가능하게 만들면서 지금 5G 시장에서 어, 화웨이 제품을 완전히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5G 통신 장비 그 스마트폰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물량이 다 떨어져 가면, 네, 기린 뭐 900이나 뭐 이런 물품들이 다 떨어져 가면 5G 그 스마트폰은 여전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제재는 이제 통신 장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재 5G 통신 장비에서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투자를 왜 하느냐?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 부흥, 그리고 이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화웨이와 ZTE를 살리기 위해서요. 특히 ZTE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제재를 제대로 받았죠.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거의 몰락 일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제재금을 내고 간신히 살아남은 기업이에요. 이러한 ZTE와 화웨이를 동시에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국이 예상보다 빨리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화웨이는 통신장비 점유율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에 이 이동통신장비 분야에서 1위가 지금 노키아로 되었다는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5G 통신 장비 점유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만 해도 35.7%였던 것이 2분기에 43.7%, 그리고 다시 32.8%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에릭슨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ZTE입니다. ZTE가 1분기, 작년 3분기인가요? 작년 3분기만 해도 ZTE의 5G 통신 장비는 제로였습니다.
제로였는데 4분기에 올라오고 또 1분기에 올라왔다가 다시 2분기에는 16.4%까지 지금 쭉 올라타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9.3%, 16.4%, 그러나 다시 14.2%로 다시 꼬라박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가 되게 많았어요. 초기 투자가 되게 많으면서 여기에 물량이 들어갔는데 점점 들어가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런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의 5G 통신 장비의 투자는 화웨이 ZT를 중심으로 하고 이 회사들로 하여금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지배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2분기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2분기만 놓고 딱 보겠습니다. 2분기만 놓고 딱 보면 그림처럼 2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와 ZT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어요. 보세요. 거의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올라간 기업은 화웨이와 ZT밖에 없었어요. 다시 그림 보여드리고요. 그러나 9월 15일 날 화웨이 제재로 인하여 이 시기부터 에릭슨과 노키아 등 유럽 시장의 약진이 시작됩니다. 다시 선을 딱 그려보고요. 이때부터 올라갔던 기업, 여기 화웨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이게 상승하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렇게 거의 평행 2분기부터 3분기까지 평행선 그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보시면 ZT가 계속 떨어집니다. ZT 떨어지고 화웨이 떨어지고, 이 틈에 그 에릭슨과 노키아 등 유럽 회사들이 약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안타깝게도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버라이즌의 그 계약을 맺었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내년 1분기나 아니면 올 하반기 4분기나 1분기, 2분기 이때 결과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물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 지금 통신업계 상강으로 불리고 있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의 통신 장비의 과점 체계가 공고하다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7일날 시장조사업체 데로로에 따르면 올해 1, 3분기 5G 통신장비 시장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순이었던 것이 시장 점유율 2분기를 기점으로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계속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웨이, 네, 그림 계속 보여드리니까 이거는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ZT의 약진이에요. 올해 초에 5위에 그쳤던 ZT가, 그리고 지난해 3분기만 해도 0%에 그쳤던 ZTE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4위에 올라서고 드디어 3위에 올라서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3위까지? 예, 3위까지 올라선 겁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G 통신 장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선택은 화웨이와 ZTE와 에릭슨. 에릭슨은 그냥 여기 중국 투자의 10%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화웨이와 ZTE가 몽땅 다 가져갔죠. 외국 업체로서는 에릭슨이 유일하게 10%만 수주를 했어요. 기존에 선택되었던 노키아는 아예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공장이 중국에서 이제는 빠져나오겠다라고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그 결과는 고스란히 2분기 시장 점유율에 그대로 반영이 돼버렸죠. 즉 화웨이와 ZTE가 그대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릭슨은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웨이가 35.7%에서 43.7%, 8%포인트가 수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ZTE는 9.3%에서 16.4%, 말하자면 6.9%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죠. 6.1%, 7.1%가 상승했네요.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결과로 1분기 5위였던 ZTE가 3, 4위였던 노키아, 삼성전자를 제치고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2분기 에릭슨은 24.6%에서 20.7%, 그리고 노키아는 15.8%에서 11.1%, 삼성전자는 13.2%에서 7.5% 점유율로 모두 다 빅5 가운데 화웨이, 에릭슨만 빼놓고 2분기에는 전부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5G 투자의 수혜는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갔느냐? 화웨이, ZTE가 제일 많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5G 투자 규모는 글로벌 시장에서 65%나 달해요. 자,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이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5G의 원년으로 지금 불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원년은커녕 아예 투자도 망가져 버리게 된 거죠. 물론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회사들은 점진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도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를 준비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인도의 갈등 때문에 완전히 원래는 화웨이와 ZTE가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지금 배제가 된 상태이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화웨이, ZTE 이 두 업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무려 87%. 그리고 에릭슨이 지금 10%. 거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화웨이 ZTE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원이 막강하게 있었죠. 특히 ZTE와 같은 경우는 5G 통신 사업 자체를 중국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에 근접하는 16%가 넘는 점유율을 세계 점유율을 가질 만큼 중국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3분기 넘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통신기계에서도 화웨이가 점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화웨이를 쓰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쓰지 말자라는 분위기에 지금 동참이 되고 있고 지금 독일만 지금 화웨이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화웨이를 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이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웨이의 3차 제재 이후에 중국 통신 장비의 약진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여기 다시 2분기를 잘라서 3분기를 딱 비교해 보면 화웨이와 ZTE 여기 보잖아요. 계속 두 회사는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화웨이의 하강이 되게 심해요. 이 현상은 3분기 실적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제재는 9월 15일부터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행정명령의 시작은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죠. 행정명령이 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나라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3분기 영향이 제대로 받게 된 거죠. 3분기 화웨이와 Z 실적을 한번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화웨이는 32.8%로 10.9%포인트 하락, 그리고 ZTE와 같은 경우는 16.4%로 2.2%포인트 하락. 그런데 지금 보시면 ZTE 하락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ZTE는 중국에서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공급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왜 하락이 됐느냐? 다른 나라들이 5G 통신 장비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채택을 하고 있으면 전체 규모가 늘어나잖아요.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ZTE가 하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과 비례해서 화웨이도 이렇게 보면 한 규모가 한 두 배가 크죠. 한 규모가 지금 두세 배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도 그러면 2.2% 하락에서 두세 배가 크다. 그러면 4.4%, 6.6%이 정도 하락만 돼야 되는데 보세요. 10.9%는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된 하락보다 지금 한 4%, 5% 이상 더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됩니다. 특히 화웨이 하락에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에서부터 반영되었다라는 지금 해석이 굉장히 가능해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에릭슨, 노키아의 점유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에릭슨은 미국의 화웨이 버프를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만 30.7%에서 10%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1위 화웨이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이게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후반에 나와 있는 이동 통신 장비의 점유율과는 또 이야기가 다르니까 이것과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통신기기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어렵습니다. 작년
초반기 5G 통신 장비가 들어왔을 때 한국이 제일 처음에 5G 통신 장비를 개척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의 1위까지 달성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5G 통신 장비 기기에서 5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죠. 그리고 전체 통신 장비 기기 업체 중에서는 이동 통신 장비 기기 업체에서는 지금도 5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형상이에요. 통신기기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5G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현재 ZTE까지 밀리면서 5위로 지금 밀려난 상태이죠. 그러나 화웨이의 제재가 본격화된 3분기 말인 지난 9월 달에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약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과실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공급 계약의 점유율이 연결되는데 한 1분기, 2분기 정도의 시간차가 있을 것으로 지금 관계자가 보고 있어서 올 하반기나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 2분기에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분기부터 약간은 올라가겠지만 대부분 통신사들이 에릭슨, 노키아를 복수 공급사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3위권 도약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이 3위권 도약을 만약 하려고 하면 ZTE는 일단 끌어내려야 되고 그리고 에릭슨은 어쩔 수 없고 노키아까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노키아도 삼성전자가 들어간 그 회사, 통신회사에 똑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이동통신 1위가 지금 노키아로 지금 되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첨부를 해드립니다. 8일 시장조사 기관 업체인 데로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이동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에서 화웨이가 지금 1위에서 떨어져서 2위로 차지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가 에릭슨, 스웨덴 업체이죠. 32%, 2위가 화웨이, 중국 업체이죠. 30.5%, 3위가 노키아, 핀란드 업체입니다. 19.8%, 4위가 ZTE, 중국 업체이죠. 10.4%, 그리고 5위가 삼성전자, 한국이죠. 4.6%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동통신 장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G 이동통신 장비 업체하고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릭슨이 화웨이를 제치고 지금 1위로 등극했다. 말하자면 이 두 회사가 맞바꿈 되었다. 위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웨이는 지난 2분기만 해도 글로벌 통신 시장 장비 업체에서 37.5%로 압도적인 1위였어요. 이때 당시에 에릭슨의 점유율은 24.8%였어요. 보면 이 차이만 해도 10%가 넘는 차이예요. 10%가 넘는 차이가 1분기 만에 확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3분기에만 7.2%포인트가 증가한 32%로 차지하였고, 그리고 화웨이는 7%가 하락한 30.5%로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2%가 올라가고 7%가 떨어져서 이 차이의 갭이 확 줄어들어 버린 게 된 것이죠. 이것은 화웨이의 3차 제재가 화웨이에게 치명타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4G 통신 장비까지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화웨이의 통신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보수하는 이것도 화웨이 통신 장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웨이 통신 장비의 점유율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화웨이 통신 장비 시장 추락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현재 화웨이의 통신 장비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더 미국에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는 미군 부대나 군사 장비 배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긴 2021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안은 거의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미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의 전력을 외국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 정부는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되었던
화웨이, ZTE의 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장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의 제품, 특히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non-safety 언론이죠. NSA하고 safety 언론이라고 safety 언론 스스로 5G를 잡아들인 기기, 그리고 non-safety 언론 스스로 5G 통신 장비를 잡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non-safety 언론과 safety 언론이 있는데, 만약 non-safety 언론으로 5G 통신 장비를 만약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화웨이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 4G 장비까지 다 걷어내야 돼요. 4G 장비까지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 시장의 점유율 그리고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세이프트 언론으로 이렇게 통신 장비를 화웨이 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미국이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다 걷어내기만 하면 미국에서 도와주겠다, 차관을 진행을 시켜주겠다 라는 이런 말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화웨이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깔렸던 제품들까지 걷어내는 효과까지 지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지금 통신장비 시장 업체에서 화웨이 위치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5G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화웨이에 이제부터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이 되지 않고 이게 9월 15일부터 공급이 되지 않죠. 그리고 지금 약간은 공급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5G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100% 공급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SMIC에서도 많이 공급을 받았는데 SMIC도 지금 미국에 제재를 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죠. 지금 현재 SMIC가 새로운 공장을 신축한다고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신축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곧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